모시는 척하면서 다 가져와야지. 당연한 거 아니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여름 장례식장은 에어컨을 틀어도 후덥지근했다. 최명희는 상복을 입고 남편의 영정 옆에 앉아 있었다. 남편 정태수는 3일 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아침에 출근하려다 현관에서 쓰러졌고 구급차가 오기도 전에 숨이 끊어졌다. 어머님 물 드세요. 며느리 한수정이 종이컵을 건넸다. 30대 초반의 며느리는 장례 내내 나를 챙겨주었다. 조문객들 사이에선 효보다 예쁘게 생겼다는 말이 들렸다. 명희는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다. 목이 타들어갔다. 고맙구나. 천만에요.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수정이 명희의 손을 꽉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아니, 따뜻한 척하는 손이었다. 명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며느리가 얼마나 차가운 사람인지. 밤 10시가 넘어서야 조문객들이 뜸해졌다. 명희는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로 나왔다. 장례식장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비상구 불빛만 깜빡거렸다. 그때 계단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 명희는 걸음을 멈췄다. 본능적으로 벽 뒤에 몸을 숨겼다. 나야. 수정이. 며느리였다. 친구와 통화 중인 듯 했다. 응, 장례식장. 아직 안 끝났어. 내일 발인이야. 전화 통화였다. 명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시아버지? 당연히 슬프지. 겉으로는 수정이 낄낄 웃는 소리가 들렸다. 명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근데 있잖아. 진짜 대박이야. 시아버지가 강남에 건물 가지고 계셨대. 민석이가 얼핏 말해줬는데 꽤 크다고 하더라. 건물? 명희는 눈을 크게 떴다. 얼마냐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최소 10억 넘지 않겠어?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고. 수정의 목소리가 점점 신이 났다. 이제 우리 차례야. 시어머니는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겠지? 우리가 잘 모셔드려야지. 챙겨주는 척하고 그러면서 슬쩍슬쩍 명의 이전 얘기 꺼내면 되는 거야. 명희는 입술을 깨물었다. 민석이? 걔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해. 어차피 말 잘 듣잖아, 우리 남편. 짧은 침묵. 아빠 병원비? 그건 좀 더 있다가 얘기해. 일단 장례 끝나고 재산부터 정리해야지. 시어머니가 뭘 알아? 평생 집에서 살림만 하신 분이. 수정이 킥킥 웃었다. 나 이제 인생 펴는 거야. 진짜로. 더 이상 이딴 좁은 아파트에서 살고 싶지 않아. 강남으로 가고 싶어. 애들도 좋은 학교 보내고. 명희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숨이 막혔다. 그래. 끊을게. 사람들 올 것 같아. 다시 효부 코스프레 해야지. 안녕. 휴대폰 끊는 소리. 명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겉으로는 슬프다고. 효부 코스프레. 명희는 천천히 화장실로 걸어갔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았다. 손이 떨렸다.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아니, 아니었다. 분명히 들었다. 며느리의 차갑고 계산적인 목소리를. 다음 날 아침. 명희는 거의 잠을 못 잤다. 빈소 옆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다. 아침 7시쯤 아들 정민석이 들어왔다. 어머니, 잠은 좀 주무셨어요? 아들은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상복을 입었다.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응. 얼굴이 안 좋으세요. 커피라도 드실래요? 아니, 괜찮아. 민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명희 옆에 앉았다. 어머니. 왜? 아버지. 정말 갑자기 가셨네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러게. 어머니, 이제 혼자 계시면 불편하시죠?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어떨까요? 명희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왜? 네? 아니. 그냥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나 혼자서도 잘 살아. 하지만. 민석아. 명희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염려해서 그런 거 아니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명희는 어제 며느리의 전화 통화가 떠오르면서
괜히 민석의 말에 예민하게 받아쳤다. 재산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지. 나한테 잘해주는 척 하다 요양원으로 버리고 재산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지. 민석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해서 말씀드린 건데 도대체 그런 말이 어딨어요? 아니면 내 마누라가 시킨 거야? 어머니. 민석이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다. 명희는 조용히 웃었다. 미안. 내가 너무 예민했나 보구나. 아버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그런가 봐. 네. 민석은 입술을 깨물고 일어났다. 좀 쉬세요, 어머니. 그리고 빈소를 나갔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 냄새가 났다. 아니,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명희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다. 텅 빈 집. 3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은 이제 없었다. 명희는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갔다. 옷장을 열고 남편의 서류 가방을 꺼냈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일했다. 작은 부동산 중개업으로 시작해서 나중엔 건물도 몇 채 샀다고 했다. 하지만 명희는 자세히 몰랐다. 당신이 알 필요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다. 명희는 서류를 하나하나 펼쳐봤다. 등기부등본 여러 장, 통장, 보험증서. 생각보다 재산이 많았다. 여보, 당신이 이렇게 많이 모았어? 명희는 서류를 보며 눈물이 났다. 남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꺼냈다. 전화번호부를 열었다. 법무법인 정의 마이너스 박철민 변호사. 남편의 오랜 지인이었다. 명희는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철민 씨, 나 명희야. 아, 형수님. 형님 장례식 못 가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괜찮아. 그보다. 명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변호사 일 좀 부탁하고 싶은데 시간 돼? 네. 무슨 일이신데요? 명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유산 정리 좀 하려고. 제대로. 전화 너머로 짧은 침묵. 알겠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시죠. 고마워. 명희는 전화를 끊었다. 거실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이 보였다. 여보, 미안해. 당신은 민석이 믿으라고 했지만. 명희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나는 못 믿겠어. 며느리는 더더욱. 밤이 깊어갔다. 명희는 거실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천둥이 쳤다. 명희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야. 일주일이 지났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명희는 혼자서 밥을 먹고 혼자서 TV를 봤다. 남편이 앉던 소파 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다. 초인종도 울리지 않았다. 아들 민석은 단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다. 며느리 수정은 말할 것도 없었다. 장례식 끝나니까 이제 관심도 없나. 명희는 쓴 웃음을 지었다.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와 계란밖에 없었다. 반찬을 사러 나가야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저녁 명희는 라면으로 저녁을 때웠다. TV를 켜니 드라마가 나왔다. 행복한 가족의 이야기였다. 명희는 채널을 돌렸다. 우리 집은 저런 가족이 아니었나 봐. 밤 10시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명희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민석과 수정이었다. 어머니, 저희예요. 수정의 목소리가 밝았다. 명희는 문을 열었다. 왜 이 밤에? 어머니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까 봐 왔어요. 수정이 환하게 웃으며 과일 바구니를 들이받아. 비싼 수입 과일이 가득 들어 있었다. 수고했구나.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수정은 주변을 둘러봤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이 집이 너무 크네요. 청소 혼자 다 하세요? 응, 그냥 필요한 곳만 해. 힘드시겠어요? 제가 주말마다 와서 청소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민석은 남편의 사진 앞에 섰다.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냥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아버지.
민석의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다. 명희는 차를 끓여 나왔다.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았다. 어머니, 요즘 식사는 잘하세요? 수정이 물었다. 대충 먹고 있어. 안 돼요. 건강 챙기셔야죠. 제가 반찬 좀 만들어 올게요. 괜찮아. 아니에요. 혼자 계시면 제대로 못 드실 텐데. 수정이 명희의 손을 꽉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차를 마시며 한참 침묵이 흘렀다. 그러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왜? 아버지 서류 같은 거 정리하셨어요? 명희는 잠시 멈칫했다. 무슨 서류? 통장이나 부동산 등기부 같은 거요. 상속 절차 밟으려면 정리해야 하잖아요. 민석의 말투가 차가웠다. 걱정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투였다. 아직 안 봤어. 어머니, 빨리 정리하셔야 해요. 수정이 끼어들었다. 세금 문제도 있고 명예 이전도 해야 하고 복잡한 게 많아요. 그래? 네. 그래서 말인데요. 수정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이런 서류들이 필요하대요. 어머니 도장이랑 인감증명서 그리고 통장 사본들이요. 왜? 명예 이전하려면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수정이 서류를 명희 앞에 놓았다. 명희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어머니 혼자 하시기엔 너무 복잡해요. 구청도 가야 하고 은행도 가야 하고. 괜찮아. 내가 다 할 수 있어. 어머니. 수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저희가 도와드리겠다는데 왜 그러세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해. 명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정의 얼굴이 굳었다. 민석이 급히 끼어들었다. 어머니, 우리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혼자 하시면 힘드시잖아요. 힘들어도 내가 할 거야. 왜요? 저희가 뭐 잘못했어요? 민석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다. 아니, 그냥 내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럼 서류라도 좀 보여주세요. 뭐가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야죠. 왜 내가 확인해? 명희가 차갑게 물었다. 민석은 말문이 막혔다.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수정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고맙긴 한데 됐어. 알겠어요. 수정이 서류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하지만 얼굴엔 불만이 가득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갈게요. 민석이 일어났다. 벌써? 네, 늦었으니까요. 두 사람이 현관으로 나갔다. 명희는 문 앞까지 배웅했다. 조심히 가. 네, 어머니. 문이 닫히고 명희는 재빨리 현관문에 귀를 기울였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다. 야, 왜 그렇게 노골적으로 물어봐? 눈치채시잖아. 민석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럼 어떡해? 우리가 확인해야 할 거 아냐? 혹시 다른 데 넘기면 어떡하고? 그럴 리 없어. 어머니가 그런 거 알기나 해? 그래도 불안하다니까. 아, 진짜.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알았어. 다음에 다시 와서 천천히 물어볼게. 빨리 좀 해. 시간 없어. 건물 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다고. 발소리가 멀어졌다. 명희는 문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민석이. 너도 그 여자랑 똑같구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일찍 일어났다. 남편의 서재로 들어가 서류 가방을 꺼냈다. 안에는 각종 등기부등본과 통장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희입니다. 박철민 변호사님 계세요? 최명희라고 하는데요. 아, 형수님. 잠시만요. 잠시 후 철민이 전화를 받았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철민 씨,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어? 네, 오늘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시죠. 고마워. 오후 2시 법무법인. 명희는 철민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신가요? 명희는 어젯밤 일을 얘기했다. 민석과 수정이 서류를 달라고 했던 것, 현관 앞에서 들었던 대화.
철민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다. 마음 상하셨겠네요. 명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거 전부 내 명의로 바꿔줘. 지금 당장. 철민이 서류를 받아 하나하나 확인했다. 건물, 통장, 주식. 전부 형님 명의네요. 응. 배우자인 내가 상속받는 거 가능하지? 당연하죠. 그럼 빨리 처리해줘. 알겠습니다. 철민이 서류를 정리하며 물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고마워, 철민 씨. 명희는 법무법인을 나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제 안전해질 거야.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명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이 흐렸다. 비가 올 것 같았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지만 명희는 확신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그리고 며칠 뒤 수정과 민석이 집으로 초대했다. 민석은 소파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앉으세요. 그래. 명희는 소파에 앉았다. TV에선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어머니, 일단 차부터 드세요. 제가 직접 끓인 대추차예요. 수정이 차를 내왔다. 명희는 한 모금 마셨다. 달고 따뜻했다. 맛있네. 다행이다. 어머니 입맛에 맞으시려나 걱정했어요. 수정이 명희 옆에 딱 붙어 앉았다. 혼자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저번엔 저희가 너무 일찍 가서 죄송해요. 괜찮아.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되죠. 식사 시간. 명희는 갈비찜을 먹으며 수정을 관찰했다. 수정은 계속 음식을 권했다. 어머니, 이것도 드세요. 이거 어머니 좋아하신다고 민석이가 그랬어요. 그래, 고맙다. 어머니, 김치도 드세요. 제가 담갔어요. 응. 식사가 끝나고 후식으로 과일이 나왔다. 수정이 사과를 깎으며 슬쩍 말을 꺼냈다. 어머니. 응? 저희가 요즘 고민이 좀 있어요. 명희는 사과를 입에 넣으며 대답했다. 무슨 고민? 이 아파트가 너무 좁아서요. 애들도 크는데 방이 부족하잖아요. 수정이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좀 더 넓은 데로 이사 가고 싶은데. 돈이 부족해요. 민석이 끼어들었다. 수정아, 그런 얘기 왜 해? 어머니 불편하시잖아. 아니야, 어머니는 가족인데 얘기해도 되지. 안 그래요, 어머니? 수정이 명희를 보며 웃었다. 명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대출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건물을 담보로요. 건물? 네, 아버님이 강남에 건물 가지고 계셨잖아요. 수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명희는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말이었다. 날 챙겨주려는 척 돌아온 말은 또 재산 얘기였다. 응. 그럼 그걸 담보로 대출 좀 받으면 안 될까요? 네, 어머니. 어차피 나중엔 민석이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지금 미리 좀 쓰면 안 될까요? 수정이 명희의 손을 꽉 잡았다. 저희 정말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민석이 월급만으론 버티기 힘들어요. 민석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수정아, 그만해. 어머니한테 이런 부탁하는 거 아니야. 왜? 우린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도와야지. 수정이 민석을 쏘아봤다. 민석은 입을 다물었다. 명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다. 대출은 누가 받는데? 당연히 어머니 명의로 받아야죠. 건물이 어머니 명의니까요. 내가 대출을 받아서 너희한테 돈을 준다는 거야? 네. 그럼 저희가 갚을게요. 매달 이자도 드리고요. 수정이 환하게 웃었다. 명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싫어. 네? 수정의 얼굴이 굳었다. 나 그런 거 싫어. 내 명의로 대출 받는 거. 하지만 어머니. 나도 살아야지. 그 건물 월세로 생활비 쓰는데 대출 받으면 이자 내야 하잖아. 이자는 저희가 낼게요. 믿을 수 없어. 명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수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러다 다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를 못 믿으세요? 응.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민석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 생각할 것도 없어. 안 해. 명희는 일어섰다. 나 먼저 갈게. 음식 잘 먹었어. 어머니 벌써요? 조금만 더 계세요. 수정이 말렸지만 명희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신발을 신으며 뒤돌아보니 수정이 인상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명희와 눈이 마주치자 다시 웃었다. 조심히 가세요, 어머니. 그래. 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수정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 진짜 답답하네. 노인네가 돈을 혼자 뭐 하려고. 그니까 내가 엄마한테 잘해주다가 천천히 얘기 꺼내자고 했잖아. 당신이 너무 성급하게 구느라 이게 뭐야? 명희는 엘리베이터를 탔다. 문이 닫히고 명희는 작게 웃었다. 역시 시작됐구나. 그리고 2주가 지났다. 민석 부부는 거의 매일 명희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밥 먹었어. 요즘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알았어. 겉으로는 효자 효부였다. 하지만 명희는 알았다. 저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러던 어느 날 민석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다. 혼자였다. 어머니 계세요? 민석아? 왜 왔어? 그냥 어머니 얼굴 보고 싶어서요. 민석이 거실에 앉았다. 표정이 어두웠다. 무슨 일 있어? 어머니. 민석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했어요. 뭐? 구조조정이래요. 저만 잘린 건 아니고 우리 팀 전체가.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퇴직금은 받는데 그것도 얼마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명희는 아들을 바라봤다. 진짜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이해도 힘들긴 하구나. 명희의 마음이 약간 흔들렸다. 그러면서도 혹시 거짓말을 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디귿. 새 직장 알아봐야지. 그게 쉽지 않아요, 어머니. 요즘 경기도 안 좋고. 그래도, 어머니. 민석이 명희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가 남기신 건물 있잖아요. 명희는 순간 긴장했다. 응. 그거 제 명의로 좀 넘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그걸 담보로 사업이라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사업? 내 친구가 괜찮은 아이템이 있다고 해서 같이 하자고 제안했어요. 민석의 눈빛이 반짝였다. 어차피 나중엔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지금 좀 일찍 받으면 안 될까요? 명희는 아들의 손을 빼냈다. 안 돼. 왜요? 그건 내 재산이야. 내 거 아니야. 하지만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려고. 아버지는 이제 없어. 모든 건 내 명이야. 명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저 진짜 힘들어요. 수정이도 요즘 스트레스 받아서 밤마다 우는데. 그게 내 문제야? 네. 내가 직장 잃은 건 안 됐지만 그게 왜 내 재산을 내놔야 하는 이유가 돼? 어머니. 민석이 목소리를 높였다. 저 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재산은 당연히 제가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넌 아직 젊어. 무작정 달라고 하지 말고 우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지. 어머니는 혼자 사시면서 그 큰 재산을 뭐 하시려고요? 민석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다. 내 생활비로 쓸 거야. 생활비요? 월세 받으면 충분하잖아요.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어머니. 민석이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는 지금 자식이 굶어 죽어도 상관없으시다는 거예요? 굶어 죽긴. 퇴직금도 있고 수정이도 일하잖아. 퇴직금은 금방 떨어져요. 그리고 수정이 월급으로 어떻게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를 감당해요? 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저 진짜 실망했어요. 어머니가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나도 실망했어. 명희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이런 애인 줄 몰랐어. 뭐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내 마누라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시아버지 드디어 터졌다. 이제 건물 내거나 다름없다. 시어머니는 잘 구슬리면 된다. 이렇게 말했어. 어머니가 어떻게? 다 들었어. 화장실 가다가. 명희는 민석을 똑바로 쳐다봤다.
넌 알고 있었지? 내 마누라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 안 해도 알아. 내 표정에 다 나와. 명희는 한숨을 쉬었다. 민석아, 나가줘.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어머니. 나가. 명희가 소리쳤다. 민석은 입술을 깨물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다가 뒤돌아섰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뭐? 나중에 어머니가 외롭고 힘들 때 그때 찾지 마세요. 민석이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명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아팠다.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수정에게서 전화가 왔다. 명희는 받지 않았다. 하지만 문자가 도착했다. 어머님, 민석이한테 들었어요.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지금 너무 힘든데 조금도 도와주실 수 없으신 거예요? 명희는 문자를 지웠다. 그리고 다시 문자가 왔다. 부탁이에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명희는 답장하지 않았다. 10분 후 또 문자가 왔다. 어머님, 이러시면 법적으로 상속 청구해버릴 거예요. 명희는 스마트폰을 내려놨다. 그리고 변호사 박철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철민 씨, 나야. 밤늦게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법적으로 상속 청구하겠대. 가능해? 아니요, 불가능해요. 형님이 돌아가셔도 배우자인 형수님이 살아계시면 자식들은 상속 청구 못해요. 누가 그런 멍청한 소리를 해요? 그럼 안심이네. 무슨 일 있었어요? 명희는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철민은 한숨을 쉬었다. 민석이가 그랬다고요? 응. 조심하세요. 요즘 재산 문제로 부모 해치는 경우도 있어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건물명에 절대 넘기지 마시고 통장 비밀번호도 바꾸세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명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저렇게 변했어. 명희는 남편 사진을 안았다. 내가 잘못 키운 걸까? 대답은 없었다. 명희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아들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시간이 지나도 민석 부부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다. 명희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집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명희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사진 앞에 물 한 잔 올리고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저녁엔 TV를 봤다. 외로웠다. 하지만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왜 먼저 전화해야 하지?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명희는 인터폰을 확인했다. 민석과 수정이었다.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이 더 있었다. 누구야, 저 사람? 명희는 문을 열었다. 어머니. 수정이 환하게 웃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뻔뻔하기 짝이 없었다. 갑자기 왜?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연락 못해서 죄송해요. 저희도 정신이 없어서요. 수정이 명희의 손을 잡았다.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심했어요. 죄송합니다.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낯선 남자를 쳐다봤다. 이 사람은? 수정이 남자를 소개했다. 아, 이분은 저희 친구예요. 어머니 재산 정리 도와드리려고 모셔왔어요. 뭐? 전문가가 도와드리면 훨씬 쉬울 거예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강민호입니다. 명희는 명함을 받지 않았다. 이제 뻔뻔하게 막 나가기로 한 것인지 웃으며 말하는 수정을 보고 명희는 기가 찼다.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어머니, 그래도. 필요 없다니까. 명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분위기가 어색해졌다. 민석이 얼른 말했다. 어머니, 일단 들어가서 얘기해요. 밖에서 이러면 이웃들이 뭐라고 하잖아요. 명희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다. 네 사람이 거실에 앉았다. 강민호는 서류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다. 어머님,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됐어요. 아니, 들어만 보세요.
빨리 정리 안 하시면 나중에 큰일 나요. 강민호가 서류를 펼쳤다. 일단 건물부터 명예 이전을 하셔야 하고요. 통장도 정리하셔야 하고. 이미 다 했어. 명의가 잘라 말했다. 네? 명예 이전. 다 내 명의로 바꿨어.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당연한 거 아니야?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수정이 날카롭게 물었다. 언제요? 2주 전에. 누구 도움 받아서요? 아는 변호사. 변호사? 수정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가 무슨 변호사를 써요? 저희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야죠. 왜 내가 너희한테 말해야 해? 명희는 차갑게 웃었다. 내 재산인데. 민석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래도 가족인데. 우리한테 상의라도 하셨어야죠. 상해? 너희가 날 존중한 적 있어? 뭐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내 마누라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시아버지 드디어 터졌다. 건물은 이제 내 거다. 이렇게 말했잖아. 수정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제가 힘들어서 한 말이에요. 진심이 아니라. 진심 아니라고? 그럼 왜 2주 동안 연락 안 했어? 내가 죽기라도 기다렸어?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외로웠어. 남편 잃고 혼자 남았는데 아들도 며느리도 전화 한 통 없더라. 어머니, 이제 와서 세무사까지 데려와서 뭐 하려는 거야? 내 재산 빼앗으려고? 수정이 벌떡 일어섰다. 빼앗다니요. 저희는 도와드리려고. 거짓말하지 마. 명희도 일어섰다. 너희가 원하는 건 건물이잖아. 돈이잖아. 나한텐 관심도 없으면서. 어머니 진정하세요. 민석이 명희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명희는 뿌리쳤다. 손대지 마. 나가. 다들 나가. 어머니. 나가라고. 명희가 소리쳤다. 세무사 강민호가 먼저 일어났다. 제가 먼저 나가 있을게요. 당신도 다신 오지 마세요. 강민호가 황급히 나갔다. 수정이 가방을 챙기며 날카롭게 말했다. 어머니, 이러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저희 없으면 누가 어머니 모셔요? 안 모셔도 돼. 혼자 살 거니까. 정말요? 수정이 비웃었다. 혼자 사시다가 쓰러지면 누가 병원 데려가요? 누가 장 받아드려요? 상관없어.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나이가 몇인데 혼자 산다고. 나가. 명희는 문을 활짝 열었다. 수정이 코웃음 치며 나갔다. 민석이 뒤따라가다가 돌아섰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 알겠어요. 그럼 저희도 이제 안 올게요. 어머니가 원하시니까. 민석이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명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명희는 변호사 박철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철민 씨, 나야. 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어제 민석이랑 며느리가 세무사 데려왔어. 세무사요? 응. 재산 정리 도와주겠다면서. 근데 내가 이미 다 정리했다고 했더니 화를 내더라고. 철민이 한숨을 쉬었다. 형수님 잘하셨어요. 그 세무사도 그쪽 사람일 겁니다. 그렇겠지. 혹시 모르니까 추가 조치 하나 더 할까요? 뭔데? 유언장 작성하시죠. 만약 형수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하게 해두는 거예요. 명희는 잠시 생각했다. 좋아. 그렇게 하자. 그럼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제대로 작성해 드릴게요. 고마워, 철민 씨. 다음 날 법무법인. 명희는 철민 앞에 앉아 유언장을 작성했다. 형수님,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야. 저 녀석들에게. 철민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형수님. 그래도 아드님인데. 내 마음이야. 그 애가 날 어떻게 대했는데. 명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 더. 네? 만약 내가 의심스럽게 죽으면 경찰 조사받게 해줘. 민석이랑 며느리. 형수님. 철민이 놀라 소리쳤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모르잖아.
요즘 뉴스 보면 재산 때문에 부모 해치는 사람들 많더라. 하지만 난 조심할 거야. 근데 만약에 대비하는 거지. 명희는 차분하게 말했다. 철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유언장에 그렇게 명시하겠습니다. 1시간 후 모든 작성이 끝났다. 명희는 유언장을 봉투에 넣고 철민에게 맡겼다. 이거 잘 보관해줘.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걱정 마세요, 형수님. 명희는 법무법인을 나섰다. 가슴이 홀가분했다. 이제 진짜 안전해.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명희를 지켜보고 있었다. 수정이었다. 수정은 멀리서 명희가 법무법인에서 나오는 걸 봤다. 저 할망구가 뭘 하고 온 거야? 수정은 스마트폰을 꺼내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시어머니 지금 법무법인 나왔어. 뭔가 하고 온 것 같아. 전화 너머로 민석의 목소리. 유언장 쓴 거 아닐까? 그럼 어떡해? 우리 한 푼도 못 받는 거 아니야? 일단 지켜보자. 그리고 민석이 잠시 멈췄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무슨 방법?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가 끊어졌다. 수정은 명희가 타는 버스를 지켜봤다. 그리고 차갑게 웃었다. 한 달이 흘렀다. 민석 부부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다. 처음엔 외로웠다. 저녁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는 게 쓸쓸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희는 깨달았다. 이게 더 편하네. 아들 부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재산 얘기 들을 필요도 없었다.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됐다. 명희는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갔다. 싱싱한 야채를 고르고 과일도 샀다. 가끔은 동네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카페 사장 젊은 여자가 반갑게 맞아줬다. 그래,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요? 응. 명희는 창가 자리에 앉아 거리를 바라봤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다. 20대 초반 명희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일했다. 남편 정태수는 그곳 단골 손님이었다. 저기요, 이거 어머니 드릴 건데 뭐가 좋을까요? 태수가 수줍게 물었다. 어머님 피부가 어떠세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좋은 거로 주세요. 명희는 웃으며 추천해줬다.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결혼까지 이어졌다. 여보, 우리 참 행복했지? 명희는 커피를 홀짝였다. 쓰고 따뜻했다. 오후 명희는 동네 복지관에 갔다. 어머니 오셨어요? 사회복지사 김미진이 반갑게 맞아줬다. 응, 오늘 뭐 하는 날이지? 오늘은 서예 수업이에요. 같이 하실래요? 그래, 해볼게. 명희는 복지관에 다닌 지 2주가 됐다. 처음엔 심심해서 나왔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서예 교실엔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다. 어머, 최명애 씨. 오늘도 오셨네요. 옆자리 박수님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다. 그래, 수님 씨도 잘 지냈어요? 그럼요. 오늘 뭐 쓸 거예요? 글쎄, 뭐가 좋을까? 선생님이 앞에 섰다. 오늘은 평온이라는 글자를 써볼게요. 마음의 평화를 담아서요. 명희는 붓을 들었다. 먹물을 묻혀 천천히 글자를 썼다. 평온. 명희는 자기가 쓴 글자를 바라봤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구나. 재산도 아들도 아니었다. 그냥 평온한 일상. 저녁 집으로 돌아온 명희는 저녁을 차렸다. 된장찌개, 김치, 두부조림. 간단한 반찬이었지만 맛있었다. 혼자 먹는 밥이 처음엔 쓸쓸했는데 이젠 익숙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명희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낯선 남자였다. 누구세요? 택배요. 택배? 시킨 거 없는데. 최명희님 맞으시죠? 택배 왔어요. 명희는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다. 젊은 남자가 큰 상자를 들고 있었다. 여기 사인 부탁드려요. 내가 뭘 시켰지? 명희는 사인을 하고 상자를 받았다. 무거웠다. 뭐가 들었을까?
거실에 상자를 놓고 열었다. 안에는 과일 바구니, 건강식품, 그리고 편지 한 통. 명희는 편지를 뜯었다. 어머니께 그동안 불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건강 챙기시라고 보냅니다. 마이너스 민석 올림. 명희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났다. 이 애가 미안하다고 하네.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다. 진심일까? 아니면 또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걸까? 명희는 상자를 다시 들여다봤다. 건강식품 병들. 비싸 보였다. 이것도 믿을 수 있을까? 명희는 건강식품을 하나 꺼내 뚜껑을 열었다. 알약이 가득 들어 있었다. 혹시 독을 탄 건 아니겠지? 너무 의심하는 것 같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못 믿을 일도 아니었다. 명희는 건강식품을 다시 상자에 넣고 부엌 찬장 깊숙이 넣었다. 일단 먹지 말자. 다음 날 아침 민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민석이에요. 어제 보낸 거 받으셨어요? 응. 받았어. 잘 드세요. 어머니 건강 챙기시라고 보낸 거예요. 민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명희는 믿을 수 없었다. 고맙긴 한데. 왜 갑자기? 어머니, 저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잘할게요. 어머니 말씀 잘 듣고 제대로 효도할게요. 그래.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시는 거 어때요? 수정이가 어머니 보고 싶대요. 명희는 잠시 침묵했다. 수정이가 나를 보고 싶다고. 믿기지 않았다. 글쎄, 나 요즘 바빠서. 뭐가 바쁘세요? 복지관 다니고 있어. 복지관이요? 민석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다. 내 서예도 배우고 요가도 배우고 친구들도 생겼어. 아, 그렇군요. 그럼 다음 주는 어때요? 그때도 바빠. 어머니. 민석의 목소리가 답답해졌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왜 이러세요? 진심인지 어떻게 알아? 어머니, 전 정말. 민석아. 명희는 차분하게 말했다. 엄마는 이제 혼자 사는 게 편해. 너희 눈치 안 보고 재산 얘기 안 듣고. 어머니. 미안하다. 근데 당분간은 혼자 있고 싶어. 엄마도 시간이 필요해. 알겠어요. 민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그럼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래. 전화가 끊어졌다. 명희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그날 저녁 명희는 변호사 박철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철민 씨, 나야. 네, 형수님. 무슨 일이세요? 민석이가 갑자기 택배를 보냈어. 건강식품이랑 과일 같은 거. 그래요? 그리고 오늘 전화해서 사과하더라. 그동안 잘못했다고. 철민은 잠시 침묵했다. 형수님 조심하세요. 뭐가?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건 수상해요. 뭔가 꿍꿍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혹시 건강식품 드셨어요? 아니, 안 먹었어. 왠지 찝찝해서. 잘하셨어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철민의 목소리가 심각했다. 혹시 모르니까 그거 제 사무실로 보내주세요. 제가 검사 한번 해볼게요. 그럴 필요까지. 형수님,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조심하는 게 좋아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내일 보낼게. 전화를 끊고 명희는 찬장에서 건강식품 상자를 꺼냈다. 상자를 들여다보니 괜히 소름이 돋았다. 설마 정말 뭔가 탄 건 아니겠지? 명희는 상자를 다시 찬장에 넣었다. 그리고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정말 그럴 리 없겠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명희의 가슴은 불안으로 가득 찼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명희는 혼자 중얼거렸다. 조심해야겠어. 정말로. 그날 밤 명희는 현관문 자물쇠를 2번 확인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처음으로 집에서 두려움을 느꼈다. 자기를 낳아준 아들이 무서웠다. 일주일 후 변호사 박철민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수님, 저예요.
철민 씨 검사 결과 나왔어? 네. 그게. 철민의 목소리가 무거웠다. 뭔데? 뭔가 나왔어?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명희는 숨이 막혔다. 수면제? 네, 일반적인 용량보다 훨씬 많이 들어있었어요. 이걸 매일매일 먹으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어요. 명희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민석이가. 정말. 손이 떨렸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내 아들이 날 죽이려고 했어?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명희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새벽 3시 명희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남편 사진 앞에 앉았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저렇게 됐어.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당신이 봤으면 뭐라고 했을까? 그래도 아들이니까 용서하라고 했을까? 명희는 사진을 꼭 안았다.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다음 날 오전 명희는 결심했다.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민석아, 나 오늘 너희 집에 갈게. 네? 정말요? 민석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어머니, 오시면 정말 좋죠. 수정이가 엄청 좋아할 거예요. 점심때 갈게. 네,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고 명희는 가방을 챙겼다. 오후 1시 민석의 집. 초인종을 누르자 수정이 문을 활짝 열었다. 어머니, 오셨어요. 수정은 밝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가짜처럼 보였다. 들어오세요. 점심 준비했어요. 거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갈비찜, 잡채, 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오신다고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민석도 소파에서 일어나 인사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앉으세요. 그래. 명희는 소파에 앉았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다. 어머니, 가방은 여기 두세요. 수정이 가방을 가져가려 했지만 명희는 꽉 잡았다. 괜찮아. 이대로 있을게. 네. 식사가 시작됐다. 수정이 계속 음식을 권했다. 어머니, 이것도 드세요. 갈비찜 맛있어요. 응. 명희는 거의 먹지 않았다. 뭔가 들어있을 것 같아 두려웠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입맛이 없으세요? 아니, 그냥. 민석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그나저나 제가 보낸 건강식품은 잘 드시고 계세요? 명희는 민석을 똑바로 쳐다봤다. 응. 그거 말이야. 명희는 가방에서 건강식품병을 꺼냈다. 이거 성분이 뭐야? 민석과 수정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다. 성분이요? 그냥 비타민이랑 영양제요. 거짓말. 명희는 검사 결과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여기 검사 결과 나왔어. 수면제가 들어있대. 침묵이 흘렀다. 수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입 닥쳐. 명희가 소리쳤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날 죽이려고? 민석이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 오해세요. 저희가 왜? 오해? 이게 오해야? 수면제를 몰래 넣어놓고 나보고 먹으라고 했잖아. 어머니. 왜? 내가 빨리 죽어야 재산 받지? 수정이 코웃음 쳤다. 재산? 어차피 저희 못 받잖아요. 명희는 깜짝 놀랐다. 너희가 어떻게? 어머니가 법무법인 가는 거 봤어요. 다 알아요. 수정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래서 궁금한데요. 유언장에 뭐라고 쓰셨어요? 저희한테 한 푼도 안 준다고 쓰셨죠?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역시 그렇군요. 수정이 비웃었다. 그럼 어머니가 살아계셔봤자 저희한테 좋을 게 없잖아요. 수정아. 민석이 말렸지만 수정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힘들어요. 민석이 직장도 잃었고 애들 학원비도 못 내고 있어요. 그게 내 잘못이야? 아니죠. 근데 어머니는 돈이 많잖아요. 수십억이 있으면서 왜 자식 안 도와줘요? 그 돈은 내 거야. 어머니 돈이 어디서 났어요?
시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들인 민석이가 받아야죠. 수정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명희는 천천히 일어섰다. 너희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당연하죠. 그럼 나한테 왜 음식 해주고 왜 건강식품 보내면서 챙겨주는 척해? 명희는 차갑게 웃었다. 유언장 바꾸게 하려고 그랬지? 나한테 잘하면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너희한테 재산 주겠지? 아니면. 명희는 건강식품 병을 들어 올렸다. 이걸 먹고 내가 쓰러져서 죽으면 그때 다 뺏어가려고? 민석이 얼굴을 가렸다. 민석아. 명희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다. 너 정말 이러려고 태어났니? 내 아버지가 얼마나 너 위해 고생했는데. 내 학비 벌려고 밤낮으로 일했어.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들어가길 바라셨어.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런데 넌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엄마한테 수면제를 먹이려고? 민석이 무릎을 꿇었다.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수정이가. 아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 민석이 머리를 조아렸다. 하지만 수정은 달랐다. 민석아, 왜 무릎 꿇어? 일어나. 수정이 민석을 잡아당겼다. 어차피 유언장 쓰셨잖아요. 이제 우리한테 미안해해봤자 소용없어. 수정아. 됐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안 올게요. 어머니도 저희 찾지 마세요. 수정이 가방을 챙겼다. 그리고 어머니 혼자 늙어서 외롭게 죽으세요. 저희는 장례식도 안 갈 거예요. 수정아. 민석이 소리쳤지만 수정은 이미 현관으로 나갔다. 민석은 한참을 명희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수정을 따라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명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물이 흘렀다. 여보. 우리 진짜 실패했나 봐. 아들 키우는 거. 명희는 스마트폰을 꺼내 변호사 박철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철민 씨, 나야. 민석이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형수님. 그리고 나 이제 조카 민정이 집 근처로 이사 갈 거야. 여기 더 있기 싫어. 명희의 목소리가 확고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명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명희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3개월 후 명희는 조카 민정이 사는 동네로 이사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깨끗하고 따뜻했다. 고모 이사 오셔서 너무 좋아요. 민정이 짐을 정리하는 걸 도와줬다. 고맙다, 민정아. 고모 배고프시죠? 제가 저녁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 고맙구나. 민정은 명희가 낳지 못한 딸 같았다. 늘 챙겨주고 전화도 자주 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그날 저녁 민정이 만든 김치찌개를 먹으며 명희는 웃었다. 맛있다. 그쵸? 고모 입맛에 맞게 했어요. 민정아. 네, 고모. 나중에 고모가 죽으면 말이야. 고모 무슨 소리예요? 아니, 사람은 언젠간 죽잖아. 명희는 웃으며 말했다. 그때 너한테 줄 게 좀 있어. 고모. 별거 아니야. 그냥 고마워서. 민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모, 저야말로 고마워요. 고모가 예전에 저 많이 도와주셨잖아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다. 1년 후. 명희는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을 마치고 나왔다. 명희 씨, 오늘 글씨 진짜 예뻤어요. 박수님 할머니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수님 씨도 많이 늘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전시회 하잖아요. 기대돼요. 명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복지관을 나서니 민정이 기다리고 있었다. 고모,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어요. 또? 지난주에도 먹었잖아. 싫으면 말고요. 그래, 그럼 가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따뜻한 봄날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명희는 복지관 이사장이 됐다. 이사장님, 오늘 후원금이 또 들어왔어요. 직원이 서류를 들고 왔다. 얼마나? 500만 원이요. 익명 기부래요. 명희는 미소를 지었다. 3년 전 명희는 남편이 남긴 재산 중 절반을 복지관에 기부했다.
그 돈으로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무료 급식소도 열었다. 이사장님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받고 계세요.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나도 외로웠었는데 여기서 새로운 가족을 만났잖아. 명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복지관 앞에서 노인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보, 봐. 우리 돈이 이렇게 쓰이고 있어. 어느 날, 명희는 집 앞 편의점에 들렀다. 그런데 계산대 앞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다. 민석이었다. 3년 만이었다. 민석은 컵라면과 김밥을 계산하고 있었다. 옷은 낡았고 얼굴은 수척했다. 명희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봤다. 민석이 밖으로 나가려다 명희와 눈이 마주쳤다. 어머니. 명희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민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수정이는 이혼했어요. 재산 없으니까 떠나더라고요. 애들도 데려갔고요.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지금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하면서 살아요. 고시원에서 지내고. 정말 힘들어요, 어머니. 명희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석아. 명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넌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 네. 제가 어머니한테 너무 못했어요. 아니. 명희는 고개를 저었다. 넌 아직도 몰라. 내가 잘못한 건 나한테 못한 게 아니야. 네? 넌 사람을 돈으로 봤어. 나를, 내 아내를, 내 자식들까지도. 전부 돈으로 계산했지. 명희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게 내 잘못이야. 민석은 고개를 숙였다. 명희는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냈다. 여기 복지관 명함이야. 내가 이사장으로 있어. 네. 점심때 오면 무료로 밥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취업 상담도 해줘. 민석이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나한테 용서받으려고 하지 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 알바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일자리 알아봐. 명희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민석아, 돈은 다시 벌 수 있어. 근데 사람은 한 번 잃으면 끝이야. 명희는 편의점을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현재. 명희는 복지관 옥상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정이 옆에 왔다. 고모, 여기 계셨네요. 그래, 저녁 노을이 예뻐서. 민정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웃으며 살 수 있어. 저야말로 고마워요, 고모.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나란히 섰다. 바람이 불었다. 명희는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외롭지 않아. 행복해. 석양이 아름다웠다. 명희는 웃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도 잘 보셨나요? 탐욕이 어떻게 가족을 파괴하는지,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명희는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인생을 살아갈 뿐이었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